여러분, 오늘도 대학 생활은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무를 주우면 우드득님께서 이제 곧 기말고사라서 기말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벌써 기말고사네요. 저도 요즘에 기말고사 과제한다고 너무 정신없어요. 닉네임 킹상원 존잘님께서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잠깐 쉬려고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거의 20분 정도니까 공부하다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공부하면서 듣는 청취자분들도 잠깐 펜 내려두고 쉬다가 다시 공부하세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1부는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에서 주제에 맞는 사연을 받아 저희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코너이고, 2부는 슬기로운 대학생활의 패널분들과 함께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다시 듣기, 클립 오디오는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번 주에 슬기로운 대학생활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서 휴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에게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휴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복학한 복학생과 현재 휴학 중인 휴학생을 모셔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학교로 온 최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쉬고 있는 휴학생 정한식입니다. 태우씨, 오랜만에 학교를 오셨다고 했는데 얼마 만에 학교를 오셨나요? 아마 4년 만에 학교 온 것 같아요. 와, 그럼 4년 정도를 휴학하셨군요. 네네. 왜 4년 정도 휴학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군대 때문에 2년 군휴학을 했고 복학 시기가 좀 애매해서 휴학을 더 했어요. 그럼 한식 씨는 왜 휴학하셨어요? 저는 태우 씨처럼 군대 때문에 휴학한 건 아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다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못해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겸 겸사겸사 휴학했어요. 대학 생활이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그럼 휴학하고는 어떤 걸 하셨나요? 전 휴학하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요? 네,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간 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서 쉬어보자 하면서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저도 한식처럼 전역하고 나서 바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휴학을 한 뒤 여행을 가셨군요. 부럽네요. 그럼 태호 씨는 한 달 정도 쉬고 난 뒤에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비어버린 제 전공 지식을 되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식 씨는 지금 휴학 중이신데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는 일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오, 보통 휴학하면 쉬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시다니. 공부를 시작한 계기 같은 거 있을까요? 저도 휴학한 뒤 여행 갔다 온 뒤에 한 몇 주 정도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네.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무작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중에 학교를 다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태우 씨도 휴학하면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태우 씨도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뭐 따로 계기 같은 건 없었고요. 그냥 전역하면 한 달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자라고 생각하고 그 한 달 동안 놀면서 뭘 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뭐 복학은 언제 할지, 복학하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둔 것들은 다 이루어내셨나요?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전공에 필요한 자격증을 땄고요. 두 번째는 전공이랑 관련된 곳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오, 인턴 생활이라니. 아, 그럼 인턴 생활 하신다고 복학이 늦어지셨나봐요. 네, 맞아요. 원래는 자격증 따고 시험 공부하다가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인턴 생활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후회 없이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머스타드님께서 두 분은 휴학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식 씨는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딱히 크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근데 주위의 어른들이 너 휴학하고 뭐 할 거냐? 계획 같은 건 있니?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잔소리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전 그냥 쉬면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서 휴학을 했는데 아니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 그럴 거면 대학 졸업이나 빨리 하지 왜 휴학했냐? 아유 라고 하니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면 태우 씨는 힘들었던 적 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했던 게 되게 힘들었어요.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인턴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인턴은 자격증을 따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인턴 하기 전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엄청 부지런하게 생활하셨네요. 네. 휴학을 하면 남는 게 시간이라고 했지만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게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 고생하셨네요. 예감 맛있다님께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휴학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식 씨가 생각하시는 장점은 어떤 거예요? 장점은 휴학을 하고 쉬다 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나중에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제 자신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식 씨? 저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럼 태우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동기들이나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자격증 공부만 했을 때는 제가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휴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식 씨부터 말씀해주세요. 제가 휴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학교를 다녀도 도움 안 되고 내 일상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고 점점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고 휴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태우 씨는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과가 자기랑 안 맞아서 휴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겐 저는 일단 1년 정도 휴학을 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은 1학년 2학기나 2학년 초창기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잠깐 학교를 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아마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공식 SNS 커뮤니티에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장을 하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해주세요. 그럼 스페셜 게스트 두 분과 일부 재밌게 보냈습니다. 혹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마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식 씨는요? 어땠어요? 평소에도 열심히 듣고 있는 라디오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분은 슬기로운 대학생활의 패널분들과 함께 대학생활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번 주는 이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와, 두 분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슬슬 기말고사인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팀플이 너무 많아서 좀 고생하고 있어요. 저도 영인 씨랑 같이 팀플을 하고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하하. 언제 종강하던 님께서 세 분의 최저 학점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1학년 1학기 때 3.0 이게 아마 최저 학점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영인 씨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한 1학년 때는 너무 놀았는지 한 2.8인 것 같아요. 영인 씨 너무 노신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그럼 승현 씨는 최저 학점이 어떻게 돼요? 제가 영인 씨랑 친구인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저도 1학년 때 2.7인가 받은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두 분 요즘 시험 준비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맞죠. 그러고 보니 영인 씨랑 승현 씨는 요즘 팀플 한다고 하셨는데 승현 씨 혹시 팀플 하면서 이런 사람은 꼭 있다 하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팀플을 하면 한 명쯤은 꼭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두세 명이서 하는 팀플은 다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는 없는데 막 5명, 6명이서 하는 팀플은 무조건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인 씨도 이런 사람 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전 팀원들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팀플인데 팀원들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엄청 화가 나죠. 진짜 팀플은 말 그대로 팀원들과 하는 과제인데 개인 과제야 뭐 내가 못하면 나만 피해를 받으면 되지만 팀플 같은 경우 그 팀원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미 다른 조원들과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그 과제를 진행 못할 수도 있죠. 승현 씨 말대로 다른 조원들과 이야기 다 끝났고 언제까지 자료나 이때 만나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제일 중요한 파트를 맡은 한 명이 갑자기 당일에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엄청 화가 나요. 한 명 때문에 맞아요. 한 명 때문에 과제를 진행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 또 있을까요? 회의할 때 아무런 의견도 없고 그냥 영업만 오는 사람? 하하하하. 보통 그런 사람은 회의할 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리액션만 하거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회의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더군요. 급식 먹는 고등어님께서 대학 시험은 어떤 걸로 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승현 씨가 이야기해 주세요. 닉네임과 내용을 보아하니 고등학생이신 것 같네요. 대학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보단 자유분방하지 않나요? 네,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엄청 큰 막 콜로세움 같은 강의실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막 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네, 보통 그런 강의실에서 시험을 볼 때는 담당 교수님 강의 듣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봐요. 저도 그런 강의실에서 처음 시험 볼 때 여기서 어떻게 시험을 보지? 이렇게 했는데 다 보긴 보더라고요. 영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전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서 슥슥슥해서 분량은 거의 10분 만에 다 풀었는데 다른 학생들을 슥 보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쭉쭉 쓰면 이거 잘못 적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한 문장이라도 더 쓰려고 냈어요. 맞아요. 분명히 난 다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계속 풀고 있으면 뭔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문제를 풀다가 어느 학생이 손들어서 교수님 이 문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수님이 힌트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위 학생들은 풀던 거 멈추고 귀를 쫑긋하고 하고 다시 풀고 그런 재밌는 상황도 있어요. 진짜 저거 엄청 공감되는데요? 또 다른 질문이 있네요. 회전초밥님께서 이번 시험이 리포트 제출하는 건데 분량 늘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승현씨 혹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리포트 작성할 때는 한 컷 말고 워드를 쓰세요. 응? 왜요? 워드가 줄 간격이 늘어나서 한 컴으로 썼을 때는 분량이 10페이지면 워드로 복구를 하면 12페이지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저렇게 했는데도 분량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저렇게 해도 분량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조금씩 티 안 나게 사이즈들을 다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폰트나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 정해주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정해주신 폰트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해서 작성하시면 완벽합니다. 아니 생각보다 꿀팁이라서 저도 자주 이용해야겠네요. 영인 씨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잘 안 알려주는 팁인데 강의하면서 배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리포트에 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OSMU라는 단어를 리포트에 쓰고 각줄에 달아서 원문에 쓰는 거예요. OSMU 쓰고 괄호하고 One Source Multi Use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설명을 쓰고 각주 달고 페이지에 삽입하면 6줄이나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요? 영인 씨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인 것 같네요. 코딩하는 문과생 님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인 씨는 점수를 잘 받는 공부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인데 시험이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거면 평소에 강의를 어느 정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가끔 강의 안 듣고 교수님이 만든 PPT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몇몇 교수님은 PPT를 일부러 부실하게 만들고 강의할 때 중요한 부분은 말로 필기해서 적어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강의를 잘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팁은 평소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팁은 시험 보기 전 마지막 강의는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교수님 몇 분 봤었어요. 그럼 승현 씨는 어떤 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종 시험 때 발표하는 시험이면 PPT 제작하기 전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서 만들어요. 피드백이요? 네, 자기가 PPT랑 자료 수집을 기똥차게 한다 싶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자료 수집 후 PPT까지 만들고 이거 내가 봤을 때 거의 이 정도면 에이플 받겠다 하면서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수정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미리 제작하고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피드백을 받고 제작하면 대부분은 점수를 잘 받더군요. 교수님한테 무작정 찾아가면 교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교수님이 엄청 바빠도 과제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연구실 왔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 찾아가시면 많은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간단하게 Q&A를 할 건데요. 먼저 영인 씨부터 질문할게요. 이분은 고등학생인 것 같네요. 오늘 급식 두 그릇 먹은 님께서 대학교 강의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고등학생 때나 수업 중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쌤 화장실 좀요 하면서 갔지만 대학교는 교수님한테 화장실 간다고 말하는 순간 갑분싸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내 나이는 18세다 님께서 내년에 대학교 입학하는데 노트북이 꼭 필요할까요? 전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 무조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문서 작업용 노트북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트북 있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영인씨. 대학교 5학년님께서 교수님은 학생들 이름 다 외우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교양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공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자기 과 학생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같은 과 교수님이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교수님들은 이름을 외우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자기 강의 때 잘해서 이름을 외우거나 무슨 사고를 쳐서 외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탈주닌자님께서 출석만 하고 튀어도 되나요? 하시는데 승현씨 어떻게 생각해요? 일명 출티라고 하죠.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눈치껏이요? 교수님마다 점수를 주는 부분은 다른데 태도 점수를 높게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태도 점수를 높게 보시는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세세한 것까지 체크해서 태도 점수를 깎을 수 있으니 A 받을 거 B풀 받을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아메리카노 맛있다님께서 이번에 입학할 새내기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많이 만날 수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영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동아리 활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동아리 활동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보기엔 제일 좋죠. 동아리도 학과 동아리랑 중앙 동아리로 나눠지는데 같은 과 선배나 후배 동기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학과 동아리를 가입하는 게 제일 좋고 다른 과 학생들과 교류를 해보고 싶다면 중앙 동아리를 가는 게 좋습니다. 팀플 멈춰님께서 팀플 할 때 무임승차하는 조언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승현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름을 빼시면 됩니다. 이름을 빼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빠졌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크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혹시 이번 과제에서 한 게 있나요? 라고 해주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반장님께서 과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인씨 어떻게 생각해요? 막 자기가 열정이 넘쳐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해도 하지 마세요. 왜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팀플 할 때 조장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과대는 자신의 학년 혹은 학과 전체와 팀플에 조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걸 추천해요. 물론 과대를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은 있겠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익명님께서 1학년인데 학과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승현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교 입학하고 들어가고 싶었던 학과에서 공부하다 보면 몇몇 분들은 아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을 라디오 하면서 종종 봤어요.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청취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학년인 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과 관련된 학과로 와서 공부를 해봤지만 뭔가 나랑 안 맞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다면 지금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 이 학과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교수님이나 과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이어지는 상담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으로 Q&A 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바쁜 시간 내주어 들어주셔서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라디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후 강의 졸지 말고 남은 시험 잘 보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슬기롭게 대학생활을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의 DJ 김상원, 김영희 김승현이었습니다. 모두 안녕!